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발음과 입모양으로 만든 언어기 때문에 해외여행 숙소 리뷰를 보면 안 좋은 숙소에 이런 식으로 암호문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암호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예시로 밝은 달은 한자로 하면 명월이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엔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쓸 때 밝은 달이라고 쓰며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도 외래어를 표기할 때 핫도그를 열구로 차용해서 표기하고 있죠. 그 오래전 갑골문부터 이어져 온 글자이기에 역사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 비해 도태된 언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성서처럼 여기는 압큐정전의 저자 류시는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자를 버린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자 당시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문맹률 90%는 말도 안 된다며 한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실제로 중국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산하전신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IT 경제연구 보고에 따르면 IT 산업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며 이미 중국은 IT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분석했지만 중국이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기엔 중국 시민의 IT 교육 수준이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도 중국의 IT 교육 수준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글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도 IT 교육을 시작하는 만큼 IT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IT 우수성에 감탄하지만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 것에 한글의 우수성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 이미 21세기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 될 것을 예견하기라도 했듯이 컴퓨터 자판이나 전화기 자판에서 한글을 조합하여 모든 글자를 쉽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럼 한글을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총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기본 자음이 14개이고 기본 모음이 10개로 이를 조합하여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한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자판에서 입력이 유용합니다. 타이핑 후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중국은 문맹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연구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한국은 1, 2년 안에 문맹을 거의 해결할 정도로 빠르고 성과도 좋았다. 그래서 한국은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문맹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글은 로마자와 달리 음절 형태로 처리하며 자모가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정보 검색과 문자 처리에 유리한 점이 많고 기술적인 구현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글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글을 입력할 때 다른 언어에 비해 타자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문자 생성 속도 또한 다른 나라와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발음에서 같은 단어가 많아 매번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자의 수조차 셀 수 없이 많고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묘사해 로마자로 병음을 입력한 후 단어마다 자판을 눌러 글자를 만드는데요. 이런 현상은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를 비교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타자를 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의 힘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어 한중일 타자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실험에서 같은 조건으로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소설, 어린 왕자의 일장을 타자로 입력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어린 왕자의 일장을 입력했는데요. 이는 중국, 일본보다 7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글로 타자를 쳐서 문장을 입력하면 5초가 걸리고 중국과 일본의 글자를 통해 입력할 경우 35초나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글이 다른 나라보다 타자 치기가 빠른지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한중일 타자로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를 비교해보기도 했는데요.
한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는 족족 그대로 입력되고 있어서 속도가 빠르며 직관적인데요. 하지만 일본어는 알파벳을 일일이 다 입력한 뒤 타자 위에 뜨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눌러야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자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어는 한자에 있는 고유의 발음인 병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한 뒤 한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중국어 역시 속도가 느린 모습입니다. 경북대학교 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음소 입력에 필요한 평균 타수 또한 한글이 다른 언어에 비해 적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자를 사용할 경우 음소 입력이 필요한 평균 타수는 2타이지만 한글은 1.3타만으로도 음소를 입력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를 써야 하기에 상당히 많은 글자 수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학생 타자 속도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들의 분당 타자, 최저 속도와 평균 속도, 최고 속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타자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긴 하지만 마지막 해인 2013년도까지 분당 속도가 100타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일반인의 타자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을 남긴 사람들의 컴퓨터 타자 속도는 분당 평균 50타에서 80타였습니다. 평균 이상이 겨우 100타를 넘기고 최고로 빠른 사람은 200타에서 300타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핸드폰으로 타이핑하는 속도는 40타에서 50타가 평균이고 70타를 친다면 타이핑 고수라고 부르며 속기사나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00타에서 400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은 타자를 잘 못 치는 사람이 분당 200타 정도이고 한국인의 타자 분당 속도 평균은 중국 속기사와 같은 300타에서 400타 정도입니다. 한국의 속기사는 기본 1000타 정도이고 매크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키보드를 쓰면 3000타에서 4000타 정도로 중국, 일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표의 문자의 한계 때문입니다. 한자는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글을 써야 하는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카톡에 해당하는 중국 메신저 어플인 위챗에서는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말을 주고받다 보니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취직한 중국인들이 회사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타이핑이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한자를 쓰는 법을 잊어버리거나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대학교 교수님도 수업할 때 한자를 잘못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사이트에는 타자 빨리 치는 법, 병음 빨리 치는 법의 강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은 특수한 키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글자를 쓰기 위해 최소 키보드 5번을 눌러야 합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굳이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이나 영어를 수입해서 쓰는 게 더 편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한글은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 표의 문자보다 유리합니다. 성기지 한글학회 연구원은 이런 현상을 보고 정보화 시대에서 한글의 효용을 아주 많이 느낄 수 있고 한글이라는 뛰어난 무기를 통해 한글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다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함이 요구되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글자로 하나의 소리만을 갖는다는 특징 때문에 기계 친화력이 좋다는 점도 있죠.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임이 판명되면서 세계화의 잠재력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자모를 음절 단위로 조합해 적는 한글의 모아쓰기 원칙과도 이어져 있어 다른 언어들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담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 IT 언어로 각광받기도 했죠. 알파벳의 기원과 역사를 다룬 책 알파베타의 작가 존 맨은 제프리 심슨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고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